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D-21 3주 후면 3주 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이제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간의 후보 토론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늘, 내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해서 19일, 그러니까 금요일 18, 19 이제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만은 19일 한 사람만이 후보 등록하기로 이른바 금석 맥약을 맺었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흐름으로 보았을 때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19일 후보 등록일 마지막 날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은 각기 후보 등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죠.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 왜 3월 24일이냐 하니까 3월 25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입니다. 흔한 얘기로 선거 운동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풍악 울리고 무게차 타고 다니면서 풍악 울리고 다음에 이렇게 옷에다 이름 받고 여기다 어깨띠 두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선거운동원들 옆에서 율동하고 이런 선거운동 본격화되는 것이 3월 25일입니다. 그러니 3월 24일 이전에 무언가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간에 거의 모든 것은 다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일단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필패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사람 다가 공히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고 그동안 조금 미온적이었던 오세훈 후보조차도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필패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뭐냐니까 여론조사 하는 것까지도 이제 됐습니다. 여론조사를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 문제 갖고 양 진영 간에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물러설 수 없는 이른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되 적합도로 조사하자 얘기했습니다. 적합도라는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입니까? 오세훈입니까? 오세훈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당 지지세가 국민의당보다는 무려 30 몇 배가 큰 국민의힘 쪽에서 훨씬 유리한 그런 문항이죠. 당초 처음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나왔습니다. 경쟁력은 뭐냐니까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맞서 싸울 후보로서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중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경쟁력으로 하자 얘기했는데 또 안철수 쪽에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아예 모의투표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모의투표는 뭐냐니까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중에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지는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중에 누가 박영선과 맞서 싸울 후보로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응답자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자는 이번에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그랬습니다만은 100% 여론조사를 하되 문제는 100% 여론조사에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 중에 30%는 민주당, 즉 박영선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지지자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신은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 어떤 질문이 되었던 간에 이 생각, 응답자는 박영선한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역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측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은 역선택으로 흔한 얘기로
박영선한테 만만한 후보를 선택될 가능성이 크니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선생님은 박영선, 안철수 중에 누굴 지지하십니까? 역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내가 박영선 지지자인데 전화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박영선, 안철수 중에 누굴 지지하십니까? 내가 박영선을 지지하는데 안철수 지지한다 이게 못하죠. 또 오세훈, 박영선 중에 누굴 지지하십니까? 해서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안철수는 예를 들어서 51%를 이기고 8%포인트 차로 이기고 오세훈은 7%포인트 차로 이기면 안철수가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모의 투표 형태로 가자는 것이 지금 안철수 쪽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오세훈 쪽에서는 그건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정치사상 단 한 번도 그 수많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등등등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것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대신 당신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경쟁력 즉 뭐냐니까 박영선 후보와 맞서 싸울 후보로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까지는 우리 받아들이겠다. 자, 이 문제 갖고 죽기 살기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 유선전화, 무선전화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민의힘 거의 100% 무선전화 즉 핸드폰 안심번호를 갖다 따내서 100% 그 ARS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ARS는 아니면 면접원이 묻는 것이 되었던 무선전화를 했는데 지금 이쪽 오세훈 쪽에서는 유선전화를 15% 더 넣자는 겁니다. 유선전화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오세훈한테 유리합니다. 핸드폰으로 하면 100% 핸드폰으로 하면 스마트폰으로 하면 안철수한테 유리합니다. 자, 이와 같은 디테일 이러한 구체적 디테일을 갖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양측 실무협상단 간에 피말리는 협상을 벌이고 있죠. 그러나 이미 12시 지나고 어영부영하면 오늘 후닥닥 지납니다. 이제 언제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오후에 발주받았는데 오늘 밤새 전화 돌리겠습니까? 밤새 전화하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내일 하루 갖고 못 뽑아냅니다. 결국 19일 단일 후보 등록은 물 건너갔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여전히 있죠. 3월 25일 다음 주 목요일 선거운동 즉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24일까지는 어느 후보도 사실은 자기 기호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옆에 율동하는 선거운동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예비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25일이어야 후보자 신분이 됩니다. 그러니 3월 24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단일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 결국 저 혼자 생각으로는 일단 19일 각자 등록을 하겠죠. 하게 되면은 20, 21일이 됐던 21, 22일이 됐던 이틀 동안 여론조사에서 23일 정도 결정해서 24일 날 진짜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었으면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해서 지금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 나와서 세 번째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말이 꼬였어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그 주택지구 본인이 내곡동 땅 그 처가집 물론 그 처가 아주 어린 시절에 1970년에 장인이 돌아가심으로써 상속받은 땅이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용되면 40억 가까운 차익을 갖다가 거두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결국 2009년 오세훈 시장 때 내곡동 그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결국 이른바 그런 어떤 작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민주당의 험한 공격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이 노무현 대통령 때 됐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선이 있었다라고 1차 해명을 했고, 또 보니까 나는 그 땅 존재조차 몰랐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2000년 초선 의원 공직자재산 등록 때, 또 2008년 서울시장 공직자재산 등록 때 배우자의 땅으로 8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이미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 존재를 몰랐다는 말 또한 이게 또 보면 참 답변이 궁색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드디어는 이제 보면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서울시장인 나의 어떤 압력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양심 선언하면 내가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라고 이제 배수혜진을 쳤는데 굉장히 보면 늪에 빠졌던 겁니다. 이 선거를 하면서 상대방 프레임에 말리면 그거 해명하다가 선거 다 치릅니다. 전 보니까 오세훈 지금 후보가 내곡동 땅에 탁 물려버렸습니다. 지금 신난 건 지난해 4.15 총선 때 저쪽 광진구에서 오세훈 후보를 꺾었던 고민정 의원만 신났어요. 지금 박영선 캠프 대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세훈 후보 무슨 툭하면 걸고 시장 후보직 사퇴한다는데 고질병 도졌느냐 라고 그야말로 난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저음단 떨고 있고 고민정이 악역을 담당하고 있더군요. 오세훈 후보는 지금 내곡동 덫에 갇힌 상태에서 또 민주당에서는 야 보니까 MB의 도곡동 땅이 생각난다 라고 하면서 또 조지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도 참 갑갑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부산의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도 부산에 가장 문제가 많다는 지금 LCT 거기에 본인 명의 아니 배우자 명의로 한 채 그리고 자기 딸의 가족 사이가 정확히 사이가 또 위층 아래층에 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면 어제 오늘 또 박형준 후보도 사과했어요.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덫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신났다고 지금 LCT 특검하자고 지금 난리죠. 안철수 후보도 지금 보면 허덕거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추격세가 거세게 밀어닥치자 윤석열을 끌어들였죠. 내가 윤석열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세훈한테 된통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철수는 결국 제3지대에서 윤석열하고 짝짝꿍 되어서 야권 분열하겠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해명하는 가운데 또 어제는 아침에는 또 김종인 위원장을 갖다가 공격하다가 또 갑자기 한 서너 시간 만에 이제 입당하겠다. 아니 합당하겠다. 내가 서울시장 된 이후에 서울시장이 되든 되지 아니하든 하여튼 단일 후보가 된다면은 누가 단일 후보가 됐든 합당하겠다 이야기하니까 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그래 질질 끌지 말고 당장 입당해라. 그러면 내가 여론조사 항목도 다 양보하겠다. 거기다 보니까 어제 토론회에서도 크게 득본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득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안철수 말 못하는 건 알았습니다만은 오늘 황교익 문재인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의 어떻게 보면 좀 똘마니 비슷한 사람이죠.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는 제 점수는 오세훈이 100점 안철수 빵점이다. 안철수가 눈만 이리저리 돌리지 않았더라도 30점은 줄만한데 라고 참 비아냥 조롱하고 있고 또 뜬금없이 갑자기 황교안 씨 나와서 안철수 오세훈 서로 비난하지 말고 아름다운 단일화 이루어라. 이제 황교안 씨는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보면 윤석열 이야기 나오니까 또 윤여준 씨도 또 보니까 또 파평윤 씨 대종의 멤버라고 내년 대선에 당선 확률이 가장 큰 인물은 윤석열이다 라고 하면서 또 안철수 11년 전에 안철수와는 다르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백화제방 백가쟁명인데 어쨌든 이런 난상과 이런 산통을 겪더라도 3월 24일 즉 3월 25일 법정선거 운동이 개시되기 전날인 3월 24일까지 후보 단일화만 이루어내고 그 한 사람이 아름답게 후보를 사퇴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고
또 LH공사가 만들어주었고 또 박원순 피해자가 만들어준 이 좋은 기회를 갖다가 거머쥐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내년 3월 9일 대선의 정권교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겠죠. 아직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봐서 여론조사는 땡 됐고요. 땡 됐기 때문에 이제 3월 19일 두 사람 다 이제 등록할 것은 불문 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4일까지 후보 단일화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